방금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생하면 규탄한다! 지금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됐습니다. 대선거,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고 단합된 당의 면모를 일신해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큰 방향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박홍근 원내대표와 제가 상의한 바로는 어제까지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끝내고 가능하면 오늘부터 국회가 좀 정상화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 당의 사정이지만 좀 민생과 경제가 점점 복합이기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챙기기 위한 국회를 열지 않고 각종 인사청문회가 다 열리기 어려운 시점에서 정상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잔꾀로 국회 개원을 늦추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규탄합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빨리 진행을 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자,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는커녕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는 야당으로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집권여당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해야 됩니다. 선명한 야당, 민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제대로 싸우는 민주당 모습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 정부의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중단해 주십시오.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에게 대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압수수색하고 보복하려는 모습, 대한민국의 국회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생과 경제에 몰입해야 할 이 시점에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중단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 과감하게 또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자, 이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기야 30%대로 추락했습니다. 취임 2달 만에 임기 말 레임덕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불통국정, 인사참사, 정치보복, 권력사회화로 정찰된 2달 동안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대통령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기는커녕 여전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터져나오는 지인 측근에 의한 비선 논란은 국민의 국정농단 트라우마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공직 직함도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의 회의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 친척을 대통령실에 채용하고도 배제는 차별이라는 등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불공정 행태가 버젓이 사행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당사자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온 국민이 분노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동원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치안 사무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행안부가 지난 8일 경찰국을 발족한 데 이어 15일에는 경찰국 지휘규칙 관련 최종안을 실행에 옮긴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대한민국이 온 힘을 다해온 30년 역사를 단 2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연일 삭발투쟁 그리고 단식투쟁 중이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데도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적인 이 산무정권에 국민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을 정쟁화해 전 정권의 수사에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모습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을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폭주가 지속되도록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탄합니다. 정말 규탄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되고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더니 경찰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경찰을 통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을 시켜서 경찰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합니다. 경찰이 뭘 잘못했다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경찰을 통제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전 행안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고 제가 단장이고 우리 한병도 백혜련 의원이 부단장 그리고 이모선 의원께서 간사를 맡고 있고 이해식, 이영석, 양기대, 오영환, 이모선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상임위를 열지 않아서 그래? 그럼 우리가 상임위처럼 열어드리지 라고 해서 상임위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단 위원들이 상임위에 있고 참 황운하 의원님께서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대책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더니 국무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10시에. 그래? 그럼 우리가 3시로 옮겨드리지. 3시로 옮겼으니까 오세요 라고 했더니 안 왔어요. 안 오고 행안부 차관이 왔더라고요. 행안부 차관,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언론, 이렇게 그리고 학계 다 모여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행안부 차관이 기운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행안부 장관이 시켜서 하는데.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시켜서 하니까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시 공청회처럼 만들 테니까 그때 행안부 장관 나와라.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라. 그리고 이것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니 그 법안 가지고 오셔라. 그럼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중에 바로 맨 밑에 사진입니다. 맨 밑에 사진은 바로 오늘 아침에 현장 경찰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장 경찰들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경찰들이 곳곳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곳곳에서 많이 오셔서 현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용산에 있는 경찰 직협 대표님은 오늘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어디가? 나 가서 우리 경찰들 이야기하러 가 라고 했더니 아빠 왜? 아니 나라에서 자꾸 우리를 뭐라고 그래. 아빠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저희 경찰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경찰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동안 경찰을 통제 안 해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경찰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면서까지 통제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제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놔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 진짜 울컥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장악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과연 행안부에서는 경찰을 장악할 능력이 있느냐? 법안의 역사입니다. 경찰에 경찰국 등을 두어서 장악하던 건 역사적으로 첫 번째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이승만이 내무부에 치안 사무를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3.15 부정선거 등 이루면서 4.19가 일어났고, 그래서 4.19 혁명 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치안 사무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가 치안 사무를 또 내무부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 항쟁을 거치면서 치안본부를 없애면서 치안사무를 내무부에서 빼낸 겁니다. 30년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치안사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행정안부 장관 사무가 쭉 써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치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하고 비교를 합니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 빼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걸 넘겨주시면 검찰, 법무부에는 바로 저렇게 검찰이라고 검찰을 관장하는 사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가 법무부 장관처럼 좌동훈, 우상민으로 치안사무를 집어넣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 이런 겁니다. 경찰이 우리 정치 보복하는데 수사하는데 쥐고 흔들겠다 이런 생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경찰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시위하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좋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귀 기울이지 않고 불통으로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 여론은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고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을 그대로 놔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행안부 장관의 불법을 탄핵 또는 해임 등의 여러 가지 사유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저지를 위해서 힘차게 뛰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장 김병주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한 2주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내일 종합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들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보에 구멍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협이 높아가고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해적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나란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내외 상황은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물가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와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도 아주 심각합니다. 어제도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번째 도발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5번째 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채 한반도의 위기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강대강의 국면의 지속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물 건너 간 채 전쟁의 먹구름이 자욱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커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유럽의 군사동맹체인 나토 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주도의 질서에 아무런 성과 없이 자진 편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룬 외교 성과를 지어가며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스스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은 결코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될 영역인 안보까지 조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기관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의 두 국정원장인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해 기획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거민 북송 사건을 통해서 전 정부 인사를 보복하고 정치 공세를 지속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기획수사의 칼끝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코 문제 삼아서는 안 될 부분인 군과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방식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지점입니다. 외부 사항도 녹록치 않은데 내부에서도 자해하듯 스스로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신설한 감찰심의관이라는 직규에 특수통 검사 출신 검사가 들어가면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검찰을 고발을 마치자 중앙지검은 곧바로 사건 배당에 나섰습니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군 내 특수정보와 첩보를 수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국가안보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에 스스로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전 정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월북 판단을 돌연 번복한 것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월북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번복 과정에서 서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의 주무기관인 합동참모본부 역시 2년 전 내린 월북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번복 과정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주도 면밀한 기획과 조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보름이 되는 시점부터 국가안보실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뒤엎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24일에는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고 5월 26일에는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해서 서해 사건과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상 NSC에는 해양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국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후 6월 3일에는 해경의 최종 수사 중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정황은 없는데 그저 해당 공무원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 부유물, 합참이 보유하고 있는 SI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다는 어이없는 의견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사 종결 과정에서 합참의 SI와 군의 정보 분석은 단 한 번도 재분석하거나 재열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론은 이미 나 있는 듯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야만 하는 듯 수사 중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6월 16일 해경은 수사 종결 발표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깊게 개입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듯 수사 종결과 기소 여부를 손에 쥐고 죄를 만들었다, 없앴다 장난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커다란 검찰청이 되어 사정기관인 양 행사하고 있고 그 와중에 국가안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해적 안보관의 희생양이 되어 안보의 가치와 기관의 위신은 떨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안보 사항도 불안한데 내부에서는 안보 불감증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자해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치농단 저지대책단의 단장을 맡게 된 박범계입니다. 법치농단 저지대책단은 송기현 의원, 송옥주 의원, 안호영 의원, 김의겸 의원, 강준현 의원, 김승원 의원, 김남국 의원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였고, 송기현 의원이 부단장, 김의겸 의원이 간사를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대책단이 저지할 법치농단이란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외양은 법령에 근거하는 것 같지만 실질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정행위를 일삼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치농단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에서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농단의 흔적은 첫째, 법에 근거가 없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출범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출범부터 정부 조직법을 형해화시켰고, 출범한 이후에는 첫 인사검증 대상자이었던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부터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송옥열 후보자의 부적격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선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고 국민 여론에는 무신경하고 무감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인사 실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까? 둘 다. 둘째, 감사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화 수준의 대혼란 상황입니다. 이 사화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전해 들은 표현입니다. 1급 직원 대부분을 명예퇴직시키는 등 전임 정권 인사 물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사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법치농단이라는 관점에서 감사원의 현재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찰을 주도하고 있고, 최재 감사원장은 사실상 패싱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감사기구로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며, 감사원장은 대통령 독대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헌법 문란 사태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가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KDI 모두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받고 있는 기관이며, KDI 홍장표 원장은 임기가 2년가량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압박 이후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방송통신위원장, KDI 원장 사퇴 압박에 발맞춰 표적 감사를 통해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을 내쫓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3년 전 응급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의료진을 폭행하고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간호사가 취객으로 오인해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떤 간호사가 복도에 있는 환자가 취객이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대책단은 최선을 다해 이 의혹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사화 수준의 인사권 남용, 표적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의 원장 패싱과 개인비리 의혹 관련해서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은 이번 주 내로 감사원을 항의 방문할 것입니다. 또한 대대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월성원주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후 고발 혹은 수사 의뢰, 대검 수사 참고자료 송부 등을 통해 검찰이 수사가 개시가 되는 진화된 형태의 고발 사주 시리즈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경의 선택적 일방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정치 보복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을, 경찰에서는 허위 경력 의혹을 다루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는 경찰이 양평 공공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다루고 있으나 전혀 수사에 진척이 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찰에서 보낸 서면 조사에도 무려 60일 넘게 불응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태이지만 수사기관은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에 대한 수사가 이토록 불균형한 것은 선택적 수사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권당의 책임 방기로 국회의 원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대책단은 최선을 다해서 법치 농단 행위를 감시, 규탄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 법적인 조치까지 포함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저희 원내 부대표단을 비롯한 수십 명의 의원들께서 함께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뻔뻔함과 독단적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냥 놔둘 수가 없겠다. 모두 한 목소리로 결연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금 일고 있는 그 민간인 순방 수행원 관련한 문제, 그리고 친인척 채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인을 1급 기밀을 다뤄야 될 순방 수행원으로 삼고도 무보수 자원봉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미 무보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은 이를 기만하고 있는데요. 사전 답사 때 왕복, 선발팀으로 편도, 총 3회 항공권, 또 최소 10여일의 특급 호텔 숙박비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또 둘째, 외교부 장관의 결재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한 바 있지만 오히려 결재의 적합성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개별 행사에 대해서 기획사의 절차를 거쳐 맡기는 사례는 있어도 이렇게 전체 순방 기획을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사가 아닌 특정 개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외교부 장관은 어떤 사유로 민간인을 수행원으로 등록시켰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진 않았고 전체 행사를 기획했다는 대통령실의 답변은 국정농단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국가 1급 기밀이 일반인에게 허용된 것이 되므로 의도적인 기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되지 않은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은 모두 1급 기밀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비선의 공무 개입에 이어서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도덕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다.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논리인데요. 꼭 법으로 금지를 시켜줘야만 지킵니까? 윤 대통령의 상식선과 우리의 상식선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에 무척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비선의 공무 개입으로 빠르게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우선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아내가 수행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 총무비서관실인데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지인 아들을 시민사회수석실에 임용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대통령의 친인척을 2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임용한 당사자입니다. 지금도 친인척과 지인으로 대통령실을 도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사,
또 대통령실의 직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곳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입니다. 이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이 모든 사안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는지 사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아래 인사, 재정, 관리감독 모두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의 측근 일색입니다. 이 검은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이 자정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여사가 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니 헛된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끝내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지난 2달 동안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란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직원 2명 채용, 대통령 외가 6촌인 친인척 채용, 이원모 인사비서관 아내의 대통령 순방 수행원 채용, 이 모든 인물들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대선 당시의 약속대로 모든 여사로서의 행보를 멈춰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대선 때의 거짓 약속을 사과하고 이부속실을 설치해서 대통령실 사유화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부속실이 필요한 이유는 여사조차도 대통령의 국정에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도 허위 학력을 취업에 이용했던 전력, 또 대선 때의 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불과 5년여 전 우리 국민들은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을 경험했습니다. 공적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지인이 국가기밀 자료를 받아보고 국정에 개입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선이 대통령 부부 뒤에서 활개를 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것만도 몇 달입니다. 지금이라도 비상운영특위라도 만들어서 비선의 공무 개입과 대통령실 사유화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숨길 것이 없다, 떳떳하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생 외면, 권력 사유와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상고 파동과 무역 적자, 주가 급락 등 나라 안팎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복합 다중위기에 직면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6차 대유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민생 경제를 위한 위기관리가 시급하고 엄중한 국면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오로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할 뿐 민생은 안중에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선 정치, 친인척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권력 사유화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만치훈 전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 성희롱, 자녀 특혜, 정치자금 유용 후보자 등 거듭된 부실 검증이 부른 인사청사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요직에 온갖 비리투성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데 이어 경제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도 검사를 기용하면서 검찰공화국 인사 강행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쫓아내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 보복을 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대한민국이 온 힘을 다해온 30년 역사마저 2달 만에 무너뜨리려 한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집권당 대표의 성비위 의혹과 당권 투쟁은 국민보기 낯뜨거운 일이다. 집권 여당의 세력 규합과 권력 다툼에 국민은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불통국정, 인사참사, 정치보복, 권력사유화로 점철된 두 달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기는커녕 여전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당사자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온 국민이 분노할 뿐이다.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인 산무정권에 국민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국민 삶의 현장이다.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 해결은 시대가 요구하는 절체절명의 지상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부의 행태들을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겠다. 폭주가 지속되도록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회복이며 최우선 전제는 국민 통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인사참사를 사죄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선정치 사태 전말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윤석열 정권은 검경 장악, 검찰 독재, 정치 보복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권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 2022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윤석열 정부 권력 사유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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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민생 외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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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98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방송 마쳤습니다. 공개할 때 다 우리 기자님들 들으셨겠지만 제가 국정농단, 비선농단, 보복수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고물가, 고유가, 물가도 정말 많이 뛰어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들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보복수사라든지 어떤 뭐 사정기관 장악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국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또 오늘 특별하게 이런 불공정하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의원 30여 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실 사유화하고 그리고 그 비선 통한 외교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정부의 무책임 그리고 또 지금 집권 여당은 그 당안의 내용 때문에 책임을 또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민생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책임 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답답한 심정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일단은 특별히 이제 치안 사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발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영교 단장께서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꾸려서 얼마 전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직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경찰관 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경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잘못된 행안부를 통한 경찰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행안부의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빼냈는데 이걸 다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시행령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그리고 또 활동했던 것들이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그 사망 사건 TF도 정쟁을 몰고 가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사실과 아닌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언론에 띄웠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병주 단장께서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정황들을 다 찾아냈고요. 그 취임 후 보름부터 국가안보실 주도로 사실과 다르게 뒤엎는 그런 공작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해경은 이미 답장 결론 정해놓고 수사 종결을 하면서 그런 발표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안보 자해 행위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탄을 하고요. 그리고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장 박범계 단장께서도 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당연히 법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행위들과 관련해서 전혀 법을 넘어서는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또 행정행위 과도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도 사화 수준이다. 1급 직원들을 모두 명퇴를 시켰고 또 유병우 사무총장이 공공기관 그런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정정국으로 몰고 가는지 분명하게 밝히겠다. 밝히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 의뢰 등 이 모든 것들이 그 검찰 수사 시리즈들이 지금 쫙 나오고 있는데 민생을 이렇게 시리즈처럼 쫙 내보내셨으면은 아마 이렇게 데드크로스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또 규탄 발언도 좀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정치 보복 수사와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이 두 가지로 정치 보복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실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 정권 그리고 어쨌든 후보를 어렵게 해서 얻어지는 게 결코 없을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정권이 유능하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보고가 또 우리 진성준 수석이 보고를 좀 해주셨고요. 여전히 지난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도 하루속히 원구성을 해서 상임위에서 이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 위기를 해법을 찾고 그리고 잘못된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비롯한 잘못된 게 법을 넘어서는 이런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임위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내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오늘 그 성명서 낭독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으로서 끝까지 국민들을 살피고 지키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을 지키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의를 통해서 성명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구성이 되기 직전에 지금 또 오늘 금융위원장을 임명 강행을 했는데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의장님도 계시고 필요하다면 국회 안에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의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입법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런 인청도 피해가고 이렇게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또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이런 여러 가지 보복 수사를 비롯한 탄압에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